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네. 정남희 이사님, 네. 새로 오신 김영진 센터장님, 예. 그리고 이현승 매니저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마루180이 새로 오신 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큽니다. 저희가 늘 이 지금 그 쫄투를 마루180 1층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후원의 축,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성기용 대표님, 그리고 서종군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오늘 얼굴이 잊혀지고 있는데 박상영 주인님. 박상영 주인님 이제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여튼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늘 후원을 해주시고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두 기관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질문들을 모아서 우리 홍 대표님.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보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사실 그 지인 중에 실제로 지금 그 버스 회사를 맡아서 그 전문 경영인으로 와서 경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버스의 무슨 효율성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날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매출이 반으로 준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해서 2% 3% 올려놔도 장마 시즌이 되면은 그냥 매출이 반토막 나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1번은 날씨, 뭐 비 오거나 장마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은 아무래도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날씨나 계절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 물론 이건 다른 뭐 경쟁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서비스이고요.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할 수가 없는 저조하겠죠. 저조하겠죠. 근데 추위나 더위나 특히나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비 오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날들도 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서 정식 서비스를 할 때 마케팅 포인트로서 활용하고자 어떻게 전화가 뭐 걷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차라리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과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과 제가 운동을 움직이면 더 호흡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조심. 더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추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도 밖에서 오랫동안 버스 오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밖에 있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순간은 좀 춥겠지만 근데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밖에 추울 때는 어느 정도 다 이제 방한 장비, 방한대 이런 것들을 착용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 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서 있지 말고 오히려 바람을 맞으면서 이용해라.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날씨에 있어서는 마케팅적으로 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 회사가 선발주자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후발주자로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학교 지역이라든지 뭐 관광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스테이션 개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치고 나가는 업체들이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적용하겠다든지 아까 월정액 같은 경우도 뭐 빨리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대시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뭐 핵심 경쟁력 혹은 이 시장에서 우리는 뭐 자금을 많이 유치해서 뭐 개수를 빨리 늘릴 수 있다든지 뭔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장점이나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저희와 같은 컨셉의 스테이션 컨셉은 아직 적용하는 데가 없고요. 편의점을 통해서 충전과 보관을 한다. 이 컨셉은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많은데
저희는 IoT와 사실은 무인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인화 사람이 없이 운영하는 그런 스테이션 컨셉이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테이션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들도 저희의 그 솔루션을 가져다가 쓰면 저희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개인한테도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면 저희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컨셉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자체가 뭐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지자체에서 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수용을 하려고 한다. 뭔가 이슈가 많은데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개방형 스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가 조금 더 이제 IoT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다 경쟁 서비스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킥고잉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자마자 이 전동 킥보드와 스마트폰 블루투스 페어링이 깨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시내 구간에서는 AP나 워낙 블루투스 스피커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간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깨져서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네, 뭐 다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이제 네.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M 이동 통신을 직접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관제를 할 계획입니다. 원격으로 관제한다는 거는 그 사람 위치 추적을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서비스적인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적인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동 킥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컨트롤 박스와 이제 이 IoT 단말을 연동을 시키는 거고요. 연동을 시키면 예를 들면 처음 홍 대표님이 처음 이걸 서비스를 이용한다. 네네네. 그러면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잘못하면 속도가 빨라져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 솔루션을 적용했을 경우에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1시간 동안 최대 속도를 10km로 제한한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다시 15km, 다시 또 1시간이 지나면 25km까지. 1시간 동안 무사고를 인증하고 나면 그렇죠. 높여준다거나 이런 단계가 예, 있어요. 그런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대비해서. 이럴 때는 도심 지역에서 최고 속도를 15km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죠. 플렉서블하게 한다든지. 예,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속도를 빨리 내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 주셔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는 아까 그 IoT를 적용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 접근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지금도 또 말씀 주셨고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 하드웨어를 제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줬을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시나 파손에 대한 우려나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능보다 더 좋은 걸 하려고 했는데 파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사실 우려사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우려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사실은 그 통신 회사 그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멤버분들께서 저가 지금 통신 업계에서만 한 1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선 데이터 사업 쪽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했던 사업이 NB-IoT라는 소물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LTE, 그다음에 LTE-M, NB-IoT, 중간에 다시 또 eMTC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규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LTE-M을 적용하는데 LTE-M은 현재까지 사물 인터넷 통신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단말들도 이미 많이 개발돼서 상용화돼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거는 물론 대표님이 이제 그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더 빨리 적용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따라할 수도 있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는 요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이 컨셉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그들이 뭔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그 BM과 이 디바이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별도 특허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리고 남들보다 또 많은 경험이 있다. 하나만 거기서 더 여쭤보면 비용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건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럼 칩을 그냥 저렴한 정도 수준의 칩을 장착하는 정도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그 전동 킥보드에 그러니까
외장형 IoT 단말이라고 네. 명명을 한다면 이 외장형 IoT 단말을 장착을 해서 이 프로토콜과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이 외장형 IoT 단말을 저희는 약 한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와 이 IoT 단말을 연동해서 전체 했을 때 40만 원대 초반이면 충분히 사업성이 그러면 있다. 원격 관제가 가능하고 당연히 그 블루투스 페어링은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당연히 되는 부분이겠죠. 될 수도 있는데 이 이동통신, 그러니까 LTEM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굳이 페어링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이용하려면 비용 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서버를 바라보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 IoT를 장착한 전동 킥보드도 서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페어링이 이 페어링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네, 위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창업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데요. 네,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 통신 업계에 계시다가 그리고 연배도 아주 어린 축에 속하시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접하게 됐고요. 그때 봤을 때 이거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번 해보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속 기획을 했었고요. 회사를 관두고 이제 이렇게 그 상업을 하게 된 거는 회사 대기업에서 다니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을 위에 이제 보고를 해도 잘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IoT 블랙박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했던 게 IoT 블랙박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팅크웨어라는 회사에서 커넥티드 블랙박스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그걸 기획을 해서 약간 플랫폼 사업 관점으로 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거기에는 보험과 차량 관련 커머스를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NB-IoT 모듈이 들어가기만 하면 외장형 그 GPS가 있거든요. 그 ADAS나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블랙박스에 그것만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그걸 보급시키면 이걸 하나의 차량 관련된 플랫폼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블랙박스 ODM 1위 업체가 제가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 투자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되 RS는 조금 약간 저희가 마케팅과 브랜드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수익 쉐어를 하자 해서 오케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왜 하지라는 그 의견을 받았어요. 그 윗분들한테.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반의 어떤 이런 빠른 사업들은 하기 어렵겠다.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 직장이 어디신지도 살짝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팀으로 모여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팀원 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 되었고요. 팀원 구성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저 기준에는 그래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다른 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 어떻게 모았느냐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개발자분은 지금 풀스택 버전으로 해서 앱과 서버를 다 개발하고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파운트와 자이냅스에서 이제 개발 팀장과 공동 창업을 했던 분이고요. 또 이제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은 삼성전자에서 약 8년 동안 다니면서 삼성페이 기획 TF도 참여를 했고 본인이 스타트업 직접 창업을 해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SKT에서 이제 마케팅 기획,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이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동 킥보드라는. 또 한 분은 이제 그 하드웨어 전문가입니다. 기계공학과 출신이면서 과거 이제 그 디지털 도어락 게이트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또 IoT 도어락 창업을 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한 명은 GSMA 현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주도나 이런 서울의 이런 사업들 레퍼런스를 가지고 국내에도 확장을 하지만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함에도 잠깐 명함 여기 뒤에 이렇게 막 항공권처럼 되어 있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3년 후에는 글로벌 사업까지 진출을 해보겠다라는 여기 거고요. 2020년 10월 써놓으신 게 그래서 GSMA에서 그 얼라이언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나 홍콩 쪽하고도 이미 사전에 지금 태핑을 하고 있고 그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유 오피스 사업자한테 저희 솔루션을 오히려 사가라.
제안을 네네네.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현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현지 업체하고 뭐 제휴해서 뭐 JV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형태로 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밝혀주실 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향후의 계획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IoT 기반의 전동 킥보드와 그다음에 개방형 스테이션을 자동화시켜서 11월 정도에 빠르면 10월 정도에 제주도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 공유 오피스 사업자들한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상용 서비스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 또 하나의 그 B2G 대상으로 계속 저희가 공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B2G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돈은 좀 필요하신 건가요? 예, 돈은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네.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가지고 네. 지금 시범 서비스, 그다음 전동 킥보드나 이렇게 앱 개발, 그다음에 보관함까지 다 개발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 좀 더 고도화된 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홍 대표님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네, 저는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또 한번 그 싱싱 대표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됐고요. 그 두 대표님이 약간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해야겠다는 거여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전 들으면 들을수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경력이 있는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누가 빨리 실행하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면 대시 컴퍼니만 할 수 있고 그 어디도 할 수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자금력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미 10여 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 자금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먼저 서비스를 한 곳들과 좀 차별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이 하나 들긴 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후반부에 말씀해 주신 것들, 팀 구성과 대표님의 백그라운드를 말씀해 주신 거면서 힌트가 든 생각은 그러면 다른 업체들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강북에서 일하고 있어서 실제 이 라스트 마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하긴 했지만 이 공유를 통해서 킥보드를 타지를 않고 있어서 아직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시장이 이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활성화될 거냐에 대한 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된다라고 하면 지금 10여 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분명히 3, 4개 업체는 큰 파일을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그럼 대시 컴퍼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를 많이 확보한다거나 재배치를 잘한다거나 이 실행적 장점들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술적 장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도입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B2C보다는 B2B나 B2G나 그래서 지금 이미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들과도 무조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아까 기술 솔루션을 사가라. 그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멤버들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빨리 일단 고도화를 시키면 그 부분에서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B2B 형태로 가시거나 아니면 B2B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자금을 확보해서 B2C로도 공격적으로 뭐 진행해 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열려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대표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에 따라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굉장히 또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시 컴퍼니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이 서비스 회사인가 아니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쵸, 회사인가 기술 회사인가. 그 약간 만드시는 그 킥보드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제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 그냥 바로 적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게 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의욕이 있으신 거죠? 지금? 스테이션의 문제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이거 개발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이 실세계에다가 그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너무 지금 현재는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은 이거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니치 마켓을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니치 마켓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니치 마켓의 서비스의 필요자들이 정말 우리 거를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증거나 그런 걸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네. 자, 대표님 저희의 의견은 저희가 우리 대표님보다 잘 알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이건 그렇고 대표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객이나 또는 우리 같은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저희가 오늘의 어쩌거나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회사를 어필하고 소개하셨는데 출연 소감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두 분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직 그 최종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그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저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유 서비스 사업에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솔루션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기존 서드파티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B2G한테도 충분히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생각은 어쨌든 저희 멤버들과 저는 이 길이 저희가 생각하는 초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경쟁자가 오히려 저희의 고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말씀하신 지금 1차 버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관제 기능 IoT 기반의 관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테이션을 활용해 볼 수 있는 1차 버전 그게 숙명여대에서 진행을 하든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하든 그거는 대략 언제쯤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지역을 타겟팅으로 우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유 오피스 사업자.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제주도의 동부 해안도로 그러니까 함덕부터 월정리, 세화, 그다음에 섭지코지까지 이 구간은 저희 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올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제주 지역의 서비스와 서울에 있는 대학 공유 오피스 사업자하고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대쉬 서비스를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